안녕하세요. 친절한 재택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좀 많은데요. 주간 전망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 물가에 웃는 증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가 0.86%, 나스닥 종합지수가 2.01%, S&P 500 지수가 1.29% 하락했습니다. 이날 핵심 키워드는 연은 총재의 말, 10년물 국채 수익률, 주요 저항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은 총재의 말은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방법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혹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연준 긴축 경계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7%나 상승한 2.97%, 3%에 가까워지면서 3대 지수 중에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좀 더 커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준 긴축 경계감은 다음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으로 시각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지수는 5.32% 상승한 20 밑에서 20.60을 기록했고요. 아직 변동성은 아주 큰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47% 상승하면서 2.98%, 3%를 돌파할 경우 나스닥 지수에는 그닥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 긴축 경계감으로 0.64% 상승한 108을 기록했고요. 금 같은 경우는 역으로 달러 인덱스 상승,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0.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2만 1000달러대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 박스 상단부를 깨고 내려와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이것이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에 선행관계를 보인 것이라고 하면 조정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우려가 됩니다.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 보시면 헬스케어 업종만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업종들은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잭슨홀 미팅,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PCE 물가 지수입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이 8월 25일에서 27일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8월 26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정책 조정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의존적으로 판단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에 환호를 했고 지난 7월 8월 상승이 인플레이션 지표, CPI, PPI, 수입 물가가 다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상승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때 연설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최근 연준 위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긴축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인지, 이 말 한마디가 다가올 9월 장세의 방향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니컬하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바로 전에 PCE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PCE 물가지수는 바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월, 화, 수, 목요일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포진되어 있지만 대다수 소폭 둔화 또는 개선이라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시장은 8월 26일 금요일에 모든 시선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눈에 띄는 것은 24일 수요일 장 마감 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전에 저희가 꼭 체크해야 될 것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예의주시하면 시장에서 연준의 긴축에 대한 단서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잭슨홀 미팅은 밑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 의장은 연설을 통해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 제롬 파월 의장의 말로 인해서 9월 달에 있을 FOMC뿐만 아니라 올해 남은 FOMC에 대한 금리, 통화정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월 26일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은 단기적인 큰 방향키가 될 것이다.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좀 더 깊은 조정이냐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좀 정리해 봤는데요. PCE 물가지수 전년비는 이렇게 하락하고 동일하다가 뛰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근원 PCE 물가지수는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PCE 물가지수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자료를 보자고 하면 전월 대비는 다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년 대비도 PCE는 큰 폭 하락, 그리고 코어 PCE는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인플레이션 지표와 같이 예상치보다 좀 더 낮게 나오면서 둔화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지난 7월 FOMC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면 증시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지수 차트 보시면요. S&P 500 지수는 결국 200일 이평선과 마지막이 하락 추세선을 못 이기고 한번 찍고 내려와서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미국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가장 양호한 모습은 6월 고점인 4177을 지지하는 거. 이게 가장 양호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단기 상승 추세선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양호한 모습,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6월 고점과 단기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100일 이평선 4000 구간을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나스닥지수인데요. 똑같습니다. 주요 저항전에서 이기지 못하고 내려왔고요. 첫 번째는 이 조정 추세선의 지지가 올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결국 나스닥지수도 또한 6월 고점과 맞물리는 이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의 지지 여부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역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3%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잭슨홀 미팅 전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동안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나스닥의 어떤 역상관관계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 현재 성장 주식의 랠리가 지연될 수 있다. 이것처럼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마지막 하락 추세선과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지만 결국에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다른 주요 지수와 마찬가지로 조정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요 라인, 2차적으로 요 라인의 지지가 형성되는가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갖고 왔는데요. 2.7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오늘 4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안착에 실패하고 긴축 경계감으로 인해서 51평선을 깨고 상단 박스를 깨고 안으로 진입했다는 점이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비트코인이 빠르게 다시 51평선 위로 안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이 박스 안에서 방향 모색 과정, 그리고 바닥 다지기 과정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 지수와 선행 또는 동행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요 지지선을 깨버린 것이 약간 우려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8을 기록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주요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전고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상당히 압박이 올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수급에 차질을 보일 것으로 보여 상당히 주목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지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추세를 깨고 증시가 1차적으로 상승을 했고 또 이 중기 추세를 깨면서 또 2차 상승을 하는 이런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다수 기술적 분석가들이 단기적인 조정은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빅스지수가 이 추세 라인을 다시 뚫고 올라가고 중반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S&P 500 지수의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단순하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드 금리 모니터링도 보시면 50bp 인상 가능성이 아직도 많습니다. 9월 20일, 21일 50bp 인상 가능성이 59%, 75bp 인상 가능성이 41%입니다. 이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을 통해서 좀 급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뉴스 이모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달러 강세 재개되면서 달러 인덱스 108 도달, 미국 증시에도 타격 예상, 이와 같은 기사인데요. 바로스지에서는 글로벌 경제 주요국들의 이러한 불확실한 확대, 이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동안 주춤했던 달러 강세가 재개되고 있고 108에 도달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큰 폭으로 하락 반전하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고 있다. 미국 역시 소매 판매 증가가 정체되고 주택 거래가 감소한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경기 둔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면서 결국 달러 강세를 야기하고 있다.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에 따른 충격이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해외 사업을 영위하며 이에 따라 환손실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차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증권사 리포트 엿보기. 물가에 웃는 증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인데요. 상당히 좋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봤습니다.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보는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좋습니다. 세 가지 토픽인데요. 미국 물가 피크아웃은 막지만 식품, 주거, 의료 물가 상승 압력 여전하다. 미국 고용 침체 우려 확대 대비 크게 양호. 아직 기업 고용 축소 환경은 아니다. 9월 인상폭 낮게 보는 게 타다. 내년 긴축 지속 우려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면 고용에 울고 물가에 웃었다. 이 지표들의 서프라이즈 쇼크 여부에 9월 금리 인상폭 더 나아가 내년 6월 금리 인하 여부와 관련된 시장의 컨센서스가 좌지우지 되었다. 밑에 보시면 고용은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높아진 증시 가격 부담, 연준의 매파적 스탠드 공식화될 가능성에 유의하자. S&P 500 지수는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높은 영역에 진입했다. 이 와중에 아직 데이터를 보고 액션을 취하겠다던 연준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25일, 27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7월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스탠드를 내비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태도는 지양하고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며 관망할 필요가 있겠다. 이 보고서는 이번 주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스탠드를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물가 피크아웃 맞지만 식품 주거 의료비 상승 압력은 여전.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물가 상승률의 정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가할 품목에서는 둔화 조짐을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 라는 것인데요. 분석 내용을 보면 에너지 관련 인플레 부담 확실히 경감됐다. 이로 인해서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의 둔화를 만들어냈다. 재화 수요 둔화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의류와 자동차 관련 인플레 압력이 완화 중이다. 하지만 요 세 번째 거, 중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어낼 식품, 주거, 의료 관련 비용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9월 금리 인상 정도를 50bp 수준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나 이것으로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번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연준은 시장의 기대를 바로잡을 필요성을 더욱 느꼈을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 불황이 집중 조명된 것 대비 크게 양호하다. 고용 경기는 침체가 집중 조명받으며 위축 우려가 높아진 것 대비 양호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월가 일각에서는 실업률이 한 4.5% 정도 나와야지 연준의 긴축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급격히 둔화되지 않고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어 물가의 중장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단서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12월까지 금리 인상 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인상을 안 하고 동결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 파월 의장 연설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도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증시 주간 전망을 요약하자면 잭슨홀 미팅 전 주 초에는 지난 금요일과 같이 긴축 경계감이 계속 나오는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할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이 되고요. 결국 금요일 인플레이션 관련된 PCE 지표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따라서 시장은 요동을 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좀 더 깊은 조정이냐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월가의 시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화요일 오전 라이브 시황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